안녕하세요, 가팡입니다. 일단은 운전석 쪽에서 차량 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이 있어서 운전석 쪽에서 차량 내부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면은 평소 때와 같이 밖에서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시선 가리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를 걸어주고 두께가 있기 때문에 위에만 조금 걸리도록 해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상당히 빠르죠? 그러면 앞쪽이 뻥 뚫려 있는 관계로 앞쪽 부분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차박 나갔을 때 제가 하는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차박할 때처럼 운전석하고 보조석을 앞쪽으로 좀 당겨서 공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튼을 보시면 커튼이 울지 않고 팽팽하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신발 주머니고요. 옆문을 이용해서 닫을 경우, 그래서 평소 때는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돌려놔 주시면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요. 이게 옆에 시선이 걱정되신다 그러면 여기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걸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 세팅이 끝났고요. 이제 오늘 영상을 키우는 이유는 간단하게 차박을 다녔지만 차박 영상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평탄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평탄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평상에서 의자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박입니다.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차박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평탄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탄화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평탄화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울퉁 좀 기울어지거나 이런 차량의 특성상 좀 차량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평이 잘 잡혀 있는 차량은 드물거든요. 아니면은 의자의 단차 때문에 수평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평평한 곳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평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평탄화를 하는 방법에는 제가 영상들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고 다른 분들의 차트를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전체를 평탄화할 것이냐, 필요한 공간만 평탄화할 것이냐. 저는 후자인 필요한 공간만 평탄화를 하자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왜냐면 뭐 이거는 뭐 제 특성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 혼자 차박을 하고 뭐 차박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 정도 더, 두 명 정도가 차박을 즐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전체의 공간을 평탄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전체 공간을 평탄화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상을 보통 짜거나 아니면 의자를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디딤목을 설치해서 평탄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높이 자체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의자 위에 평탄화를 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제가 그 위에 이렇게 하고 좌식을 하고 앉잖아요. 그러면 제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겁니다. 이러면 불편하죠. 사실 제가 이제 넘어올 때 보여드렸던 저 평상을 보시면 제가 앉아 있더라도 상당히 머리 위쪽으로 공간이 남아있죠. 움직일 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내리거나 탈 때도 편하고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렇게 머리가 거의 천장에 닿을 정도의 높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생활하기 불편하고 거의 누워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평상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거든요. 아니면은 의자를 다 탈거하고 평탄화를 하면은 그런 문제점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의자를 다 탈거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짜 캠핑카나 아니면은 업무용 차량으로 개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데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원이 안 되고, 그리고 캠핑을 뭐 내가 차박이 딱 잘 어울려가지고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만약해서 차박을 1, 2년 하시다가 다시 데일리카로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데일리카와 캠핑카를 겸용해서 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필요한 공간만 평탄화 하시는 겁니다. 제 차처럼 이렇게 탈거가 합법적이고 그리고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괜찮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의자를 눕히거나 이런 방법으로 수면 공간하고 취사 공간을 분리해서 필요한 수면 공간만 평탄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저 앞에 평상에서 자고 앉아서 책 읽고 뭐 휴식을 취하지만 사실 이 의자에서도 휴식을 취하거든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사실 이 좌식보다는 입식이 편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뭐 휴식 공간하고 취사 공간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나눠주셨을 때 솔직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사실 취사 같은 경우에는 쪼그리고 앉아서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갔다 오고 이렇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데서 취사하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저도 이 의자를 이용해 가지고 취사를 많이 하고요. 근데 환기 때문에 이제 평상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트렁크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여름이나 이렇게 날씨가 좀 좋아지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자에서 앉는 좌식을 저는 선호하기 때문에 좌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할 예정이에요. 평상은 이쪽은 뭐 이제 이런 의자는 못 놓더라도 기존에 있는 의자를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새로운 의자를 놓든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솔직히 입식에서 취사하는 게 저는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취사하실 때 꼭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앉아야 되는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취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의자에서도 뒤에 뭐 쿠션 같은 거 대놓고 이렇게 앉아도 돼요. 네.
의자가 뭐 이제 책 읽거나 아니면은 뭐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한다든가 그럼 이렇게 침을 제외한 뭐 누워 있는 걸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가장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도 차량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앞에 작은 테이블을 둬서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테이블을 한번 제 앞에다 놔볼까요? 이게 제가 평소 때 사용하는 취사용 테이블입니다. 아이언 메쉬 테이블인데 이거 사용하는 이유는 뜨거운 걸 바로 위에다 놓을 수 있어서이거든요. 근데 평소 때는 취사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올려놓는 용도로 써요. 이렇게 이게 제 의자랑 높이가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이렇게 편하게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너무 편해요. 네, 의자를 쩍 뒤면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취침을 하거나 수면을 취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괜찮은데요? 좀 더. 이 의자가 요 이상은 제껴지지가 않네요. 예.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잠은 그냥 간단하게 졸거나 책 읽을 때 상당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간단한 취사를 하고 여기는 여기 보시면 이쪽 테이블을 통해 가지고 뭐 불을 쓰는 음식을 한다든가 이쪽에서는 간단하게 요리를 한다든가 이쪽에서 끓여가면서 제가 먹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서는 제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술이나 이런 거를 딱 준비를 해 놓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뭘 끓이거나 취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먹거나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간을 확장을 해도 되는 거고요. 이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딱 확장이 잘 되네요. 마치 짠 것처럼.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취사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 의자에서 잠깐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에는 찌개 같은 거 끓여도 되고 이쪽에서는 취사를 해도 되고요. 이거 좀 이렇게 주방 세팅을 하면 되겠죠? 요건 한번 영상을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쪽에는 음식을 하는 공간, 한쪽에는 뭐 재료를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취사 테이블을 꾸며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구성을 하고 그 옆에는
제가 앉아서 지금까지 영상을 찍었던 자리입니다. 이제는 지금 제가 이제 평상에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평상 쪽에서 한번 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또 찍어볼까 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평상 쪽에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제 휴식 공간이죠. 또 꼭 휴식 공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저 의자를 이제 아까 앉아있던 의자를 싱킹해서 2열로 넣어버리고 사실 이거를 좌식으로 이용해도 되거든요. 보시면 이제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카메라를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평상을 보시면 이렇게 좀 단차가 있습니다. 뒤쪽이 한 높진 않지만 한 7, 8cm 정도 높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다리를 내리고 낮은 의자처럼 로체어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하고 그 코베어 그 좌식용 의자를 뒤에다 등을 받쳐주면 의자처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로체어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편하게 저기 입식 저기 취사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보시면 상당히 등만 제대로 받쳐준다고 그러면 편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예. 더 높으면은 이제 중간열로 타시는 분이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높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렇게 전체 공간을 평탄화하지 않더라도 이제 특정 부위만 평탄화하면 그 평탄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이 차박을 편하게 즐길 수 있으시니까요. 예를 들어 차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차박의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차량이 뭐 전체 평탄화하거나 나 개조하는 거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특정 부위만, 필요한 부위만 평탄화를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고, 그 차량에 가지고 있는 의자를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평탄화해 가지고 좌식으로 취사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자를 활용해 가지고 입식으로 취사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평상 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방바닥에 앉아 있으세요? 보통 소파에 앉아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사실은 평탄화해도 거기에 앉아 있는 거 불편하거든요. 자는 거 빼놓고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평상처럼 만드세요. 그래야 다리를 내려놓아도 편하고, 사실 그리고 이렇게 좌식을 했을 때 음식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짐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근데 너무 높으면, 근데 이제 저같이 의자를 탈거하실 수가 합법적으로 탈거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의자를 눕혀가지고 평탄화 하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쪽은 평탄화를 하시고 한쪽은 그냥 의자를 살려가지고 거기서 취사를 하시고, 보통 문이 열리잖아요. 문 열고 아니면 트렁크 문 열고 이렇게 취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또 이 방법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가지고 취사를 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저 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취사를 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이쪽을 치우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예, 이렇게 취사를 하시는 게 좋죠. 왜냐면은 예, 이렇게 열어버리시면은 바깥으로 환기가 되고, 여기다 선풍기 하나 정도만 틀어 놓으시면은 냄새가 다 이쪽으로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취사하실 때도 좋고, 그리고 여름에는 이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책을 읽어도 좋고 누워 있어도 좋고, 그리고 문이 딱 닫혀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을 때 개방감이 있어서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활용할 때는 또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이 평상을
꼭 이쪽으로만 논다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제가 놨는데,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놔가지고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특정 부위만 평탄화할 수 있는 평상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합판재를 활용해 가지고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나중에 탈거하실 수도 있고, 이제 차박이 적성에 안 맞으시면,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거든요. 사실 평탄화에 필요한 공간은, 평탄화에 필요한 공간은 취사를 위한, 아니, 취침을 위한 공간이거나 이렇게 잠깐 앉아서 뭐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외의 공간은 사실은 평탄화가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차박을 해봐도 거의 이제 여행을 하고 구경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여기 차 안에서 생활하는 이제 음식을 해 먹을 때나 잘 때 그리고 쉴 때 이때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별하게 이제 캠핑카로 개조를 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차량의 공간을 나눠 가지고 필요한 공간만 평탄을 하시는 게 가장 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좀 두서가 없었는데 뭐 이것저것 설명하고 막 이런 저희 캠핑 방식이나 이런 부분 하다고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었는데, 공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나눠서 필요한 공간만 딱 평탄을 하시는 게 가장 최상이다. 그리고 평탄하는 공간도 계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너무 과중하게 딱 정해진 공간에 평탄을 할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옮길 수 있게 간단한 평탄화를 저는 권해드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겨울에는 여기가 제일 따뜻하니까 이쪽에서 평탄화를 하지만, 여름에는 뭐 이쪽으로 문을 못 열고 트렁크 쪽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왜 확장형 텐트를 제가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테이블을 저쪽 방향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좌식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이쪽에 의자를 하나 살려놓고 생활을 할 수도 있죠. 2열에 의자를 하나 여기다 달아놓고 거기에서 취사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박 생활이나 차박 세팅이라는 거는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위치를 확정해 가지고 세팅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들여서 해버리시면 나중에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가변적인 세팅을 권해드리는 겁니다. 저처럼 뭐 한 3만원? 이거 다 하는데 한 3만원, 4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뭐 하다가 불편하면, 이거 다 갖다 버리고 집에 갖다 놓죠. 뭐 테이블 쓰죠.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세팅으로 적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봤자 뭐 10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들겠어요. 10만원, 20만원이면 떡 찍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딱 붙박이거든요, 사실. 돈 들여서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자기가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아니면 좀 상황에 맞춰가지고 차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변적으로 세팅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린 거죠. 예. 뭐 이게 두서 없는 얘기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차박이 딱 뭐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막 뭐 DIY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1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하는 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 차를 전부 다 평탄해가지고 뭐 그 평탄화된 공간을 다 쓸 일이 있나? 그리고 앉아있을 때 너무 높아지잖아요. 스테렉스라고 해도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데 뭐 기어서 들어가가지고 전 그런 거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실제 생활해 보시면 그거 별로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다른 분들이 그런 차를 갖고 계시다면 한번 가서 조명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안 이쁘게 나오네요. 너무 광이 가까운 데서 비춰주니까 그나마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것도 아닌데 여기 좀 낫죠? 선명하게 안 나오니까 후광이 있는 뭐 성인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필요한 공간만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은 처음에 입문하신 분은 더 그런 선택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차박이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실 테니까 일단
생활을 해보시고 차박이라는 게 나와 이 코드가 맞는다라고 하시면 뭐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죠. 그리고 제 얘기가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 나는 평상 전체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기존 시스템, 뭐 캠핑카나 아니면은 업무용 차량 시스템 이제 판매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 저기 100만 원짜리나 아니면은 뭐 2천만 원 가지고 업그레이드 개조해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게 딱 좋긴 좋아요. 사실 돈 들이면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지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만 이렇게 속마음을 붙이면 안 되는데, 근데 가성비로 따지면은 뭐 이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세팅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다, 이제 생활을 차박을 즐기시겠다 이게 아니라면 저처럼 이렇게 소소한 DIY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평탄화하고 세팅해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에게 다른 묘미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말이 계속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 도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막 대본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좀 시스템이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이 있을 때마다 그냥 입으로 그냥 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반을 작게 만들었어요. 차 내부에. 그 영상도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카박이었습니다.